안녕하세요, 미스터 얼라이브 미열입니다. 비가 자주 오는 요즘 날씨에는 칼국수가 제격인데요. 세종 세롬동이 있는 칼국수집 1984 그 수육집 칼국수에 다녀왔습니다. 메뉴를 먼저 보면 수육과 칼국수가 메인이고 오징어 볶음과 숙회, 보리새우 부추전과 김치전이 사이드 메뉴로 있었습니다. 사이드 메뉴를 보니 저녁 식사 외에도 막걸리나 맥주 한 잔 생각나는 날에 괜찮은 장소일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날에 다른 테이블에서 맥주 술잔을 기울이는 분들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회식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가볍게 한잔할 때 좋은 장소로 보였습니다. 수육은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지만 다른 메뉴들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점심에는 특선으로 수육과 국수가 세트로 제공되는 점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날 메인으로 수육을 주문하고 그 집 칼국수와 고기 비빔국수를 사이드로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수육은 족발 부위로 곁들이는 부추절임과 함께 나왔습니다. 족발 수육은 비계가 쫀득하고 고기살도 퍼벅거리지 않아 먹기 좋았습니다. 고기 잡냄새도 잘 잡아서 깔끔한 향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이곳 가게 앞을 지날 때 사람들이 줄 서 있는 풍경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다음에 방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저녁 식사 장소를 못 정해서 방황하던 중 이곳이 생각났고 수육을 먹어보니 방문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반찬은 생채와 김치 두 종류입니다. 김치 중에 한 가지로 실비 김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김치는 별도로 판매도 했었는데 이 김치가 특히 엄청 매워서 드실 때 조심해야 했습니다. 쌈채소는 내장 내 샐러드 바가 있어 부족한 반찬과 함께 셀프로 필요한 만큼 가져다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수육은 소 사이즈를 주문했을 때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 사이즈를 시켰는데 사장님께서 착각하셨다고 나중에 추가로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소 사이즈는 성인 2명이 먹기 적당한 양인 것 같습니다. 칼국수도 주문했기 때문에 다 먹으면 배가 부를 정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음식과 다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주차 문제가 항상 고민인데요. 이곳은 새롬마을 10단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상가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좀 헤맸는데요. 천삼동에 주차를 하고 계단실로 올라오려는데 계단실 입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천삼동 1, 2호 라인 쪽에 주차하시면 오른편에 계단실 입구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 칼국수는 들깨와 계란 고춧가루를 풀지 않고 가져다 주셨습니다. 계란을 풀어 섞어줄 때 식욕을 더 끌어올려주고 맛있게 보이더군요. 고기 비빔국수도 첫인상이 상당히 맛있게 보였는데요. 빨간 양념 색깔과 초록 상추 색깔이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내용물을 살펴보면 큼직한 수육을 상당히 올려주셔서 혼자 가서 먹을 때에는 고기 비빔국수를 시켜서 수육과 국수를 함께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면도 꽤 많이 들어있어서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실망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면은 일반 면보다 조금 납작하고 넓은 면이 들어있었습니다. 면의 식감은 일반 칼국수 면보다 조금 더 쫄깃한 정도였습니다. 다시 칼국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들깨는 호불호가 분명한 편이고 음식에 들어갔을 때 음식의 향을 주도해버리는 식재료인데요. 사실 저는 들깨가 들어간 음식을 그다지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 칼국수는 들깨 향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편이라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들깨가 들어간 전주의 베테랑 칼국수를 좋아하는데 그 집 칼국수는 베테랑보다 덜 걸쭉하지만 들깨 향은 조금 더 나는 듯 했습니다. 화면에는 새우젓이 빠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샐러드바에 새우젓도 제공됩니다. 저는 생마늘을 좋아해서 수육에 생마늘을 얹어서 먹었고 나중에는 새우젓과 생마늘 위주로 즐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부추절임 대신에 파절임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부추절임이 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칼국수 국물은 바지락이나 동죽 등 조개가 들어간 칼국수보다는 조금 무거운 맛이었고 계란이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계란 맛이나 식감의 비중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칼국수 집에는 보통 겉절이나 신김치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약간 익은 김치와 매운 실비 김치로 차별을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비 김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로 많이 매운 편입니다. 매운맛은 중독성이 있어서 적응되시면 계속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조각 먹고 더 이상 먹지는 못했습니다. 칼국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은 아닌데 한국전쟁 이후부터 칼국수가 흔해졌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먹을거리가 부족할 때 미국에서 밀가루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수제비처럼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대전이나 충청 지역에는 칼국수 가게가 상당히 많은데 이 지역에 칼국수가 자리 잡게 된 이유도 한국전쟁 이후 시대 상황과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들은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지리적 특성으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남선과 경부선 철도가 만나는 철도 운송의 중요 거점이 된 대전이 전후 구호물자의 집산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6, 70년대 대규모 간척 사업 등 굵직한 국가산업에 동원된 근로자에게 노임으로 돈 대신 밀가루를 지급하게 되면서 대전은 밀가루 유통의 거점이 됐다고 합니다.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칼국수를 즐겨 먹게 되고 점포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전에만 칼국수를 파는 음식점이 1700여 곳에 이르고 3대째 전통 칼국수나 소나무집과 같이 5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칼국수집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가본 곳들이라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찾아가서 맛보고 싶습니다. 일행들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스러웠던 식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칼국수는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알차게 먹을 수 있었고 비빔국수는 수육과 칼국수 이후의 마무리로 깔끔한 입가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집 칼국수를 맛보았는데 다음에는 동주 칼국수를 먹어보고 싶네요. 옆 테이블에서 본 오징어 볶음과 김치전도 맛이 궁금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른 메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얼라이브 미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